안녕하세요. 예술 매니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암 갤러리에서 실시했던 그 루이스 더 뷰라고 하는 전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 방송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좀 더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좀 압도적인 재능을 가진,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 이제 작가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그 외에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제 기준에서, 일개 아마추어 리뷰어 기준에서 정말 괜찮다라고 싶은 작품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비록 전시회는 이게 14일까지 오늘까지라서 끝났지만 아마 요 선생님들이 이제 또 이후에도 계속 작품 활동을 하시겠죠.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그 선생님들 찾아가서 감상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요 이제 작품을 만드신 선생님인데 되게 저는 좀 압도적이라고 느꼈거든요. 요 재료를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쌓아 나가는 그 느낌들도 그렇고 그 이후에 다른 작품들을 보면은 이미 본인만의 그 방식과 형태들 이런 것들이 잡혀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네, 아마 요 설치 미술도 이제 같은 분이실 것 같은데 느낌이. 네, 그리고 요 표현하는 방식들도 그렇고 와 되게 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도 재료의 이 원색적인 그 부분들, 자연에 있는 그 돌의 원색적인 부분들을 살리면서 동시에 그것들을 한 차례 깎아내고 조각함으로써 붙여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이미 두 번이 가공이 들어간 거예요. 이런 돌이나 이 재료들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찾아 나가고 그것들을 이 평면으로 옮기는 것, 3차원에서 2차원으로 깎아내린과 동시에 세 번째로 이제 본인만의 고유한 그 모양새를 넣음으로써 이미 네,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키아프나 프리즈 같은 데서 곧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미 봤거나 봤는데 제가 키아프를 이번에 갔다 왔는데 기억을 못 하거나 네, 그래서 좀 요분은 먼저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선생님을 제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저는 콜드 리딩을 꼭 늘 이제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선생님한테 따로 설명을 들은 것도 없고 뭐 인맥관계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압도적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구나. 네, 이런 거는 정말 이게 정말 젊은 작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저는 되게 좀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어디에서도 전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고 요거를 이제 구글로 검색하면 이제 비슷한 작품들이 나오긴 하는데 아마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인간의 그 이제 바운더리는 굉장히 넓고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비슷하게 겹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다시 본인만의 이제 고유한 영역을 이제 자제해 나가는 것이 예술가의 숙명인데 굉장히 잘 들어갔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설치를 들어가는 것도 전 상당히 재밌었고요. 이렇게 제가 약간 개인적인 좀 취향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흑백으로 들어가는 그 느낌들도 너무 좋았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작품을 먼저 여러분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미술에 관심 많으신 분이라면 한번 좀 이 작가분의 성장과 그런 것들을 한번 기대해 봄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던 이 선생님의 작품인데 이분도 제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분도 상당히 이제 구도가 잘 잡혀 있죠. 자기만의 표현 방식이 이미 3층으로 이제 쌓여 나가는 거고 현대의 그런 방식들 뭐 그래픽이라든가 컴퓨터 프로그램 디자인들을 이제 거기서 이제 멈추는 것이 아닌 서로 다른 방식들을 3차원으로 나눠서 동시에 이제 병치시킴으로 해서 난 이렇게 볼 거야라고 해서 요 비율의 조정과 이런 것들 다 이제 작가 선생님께서 조정을 한 거겠죠. 그래서 1대 1대 2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그것들을 한데 이렇게 딱 뭉쳐 놓으니까 작가 선생님만의 이제 고유한 표현 방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품들 아까 소개해드린 요 작품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사실 제가 좋아하는 방식에서 크게 멀진 않으나 그러나 완전히 또 좋아하는 방식도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봄으로써 고유한 그 표현 방식의 느낌을 즐길 수 있는 사람만 느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으나 그러나 요 작품들은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죠. 자, 요거는 이미 이제 기성 작가의 반열에 오신 그 김로희 선생님의 요 느낌과 상당히 유사하기도 합니다. 네, 김로희 선생님의 느낌과 유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부분이 되게 많죠. 이 컴퓨터 특유의 그 질감을 본인만의 방식으로 소화를 했다는 부분 그리고 각각의 이 비율들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적증시켜 나가는 방식은 이 선생님만의 이제 고유한 방법이고 이렇게 저는 충분히 이것만으로도 이 작가 선생님만의 독립적인 영역을 조금씩 개척해 나가고 있다고 보긴 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이미 이거 김용희 선생님 작품과 유사하네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한 번쯤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아마 이분도 결국 이제 굉장히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적으로 알고리즘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대 그런 이성적으로 알고리즘적으로 프로그래밍적으로 더 나아가서 합리성으로 미술을 추구하는 부분들에 조심스럽게 제가 한계 혹은 이제 돌파해야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겹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선생님이 이 김동희 선생님 물론 이분도 이제 정점이 상당히 이제 어마어마한 완성도를 보이기는 분이긴 하지만
이 김동희 선생님과 얼마큼 이제 차별점을 두면서 본인만의 그 색깔을 어떻게 이제 해 나갈 것인가. 또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면 또 이쪽으로 또 예술적으로 나가신 분, 뭐 백남주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과 얼마큼 이제 차별점을 두는가가 이 선생님이 현재 이제 과제가 아닐까. 거기서 계속해서 고유한 이제 경지를 찾아 나가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우선 이건 1순위이긴 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 이거 뭐 키아프에서 볼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규모적으로 확장만 더 들어가고 아마 하셨을 것 같긴 한데, 네, 규모적으로 확장함과 동시에 본인의 그 색깔을 계속 쪼아내면은 뭔가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요 작품에 대해서는 이제 좀 표현 방식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수건으로 들어갈 수도 있구나라고 해서 이거는 재료가 되게 신선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굉장히 적나라하죠. 인간의 신체 구조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골반 부분이기도 하고 이 피나 이런 성적인 부분들, 신체의 그런 해부학적인 부분들 다른 작품은 다 비슷한데 요것만 조금 인상적이라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구나라는 게 조금 신선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두 선생님 작품 중에서 저는 이게 진짜 이 사진이 좀 잘못 났네요. 요게 조금 진짜 압도적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되게 저의 취향이 되게 맞았어요. 그래서 요 선생님과 잠깐 제가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작은 차원과 이 큰 차원의 변주와 반복이죠. 이렇게 아까 그 맨 처음에 소개드린 그 작품처럼 이제 차갑고 홀드하게 들어가면서도 본인의 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그 재료들을 다시 한번 변주하고 재해석하고 그것을 이제 디지털화 시켰고 또 다시 그 디지털을 이제 차원화 시키고 그걸 다시 확장시켜 나가는 딱 봐도 구도가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이렇게 딱 세 개로 나눠진 듯 하면서 그리고 또 재밌는 요 부분들 완전하게 1대1대1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미묘한 이 불확실한 부분들이 이 작품의 역동성을 부여해 주는 거죠. 이것만 만약에 요 두 개만 있었으면 이 그림이 상당히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더 나아가서 요걸 또 쪼개는 요 부분들이 상당히 재밌었고, 자, 이 그림의 이런 곡선다 같은 부분들도 상당히 재밌었고요. 그리고 3일체가 계속 변조가 되는 듯하지만 그것이 3일체만으로 묶이는 것이 아닌 이렇게 타원형으로 꺾이기도 하고 다른 모습을 취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작가의 고유한 같으면서도 다른 하지만 요 삼각 구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는 그 발상들이 계속해서 이 작품 전체에 변주가 되면서 동일한 그 선율로 그 연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림의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그림도 같은 선생님의 작품인데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서로 다른 이제 그 작법을 이제 섞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작품이 제가 인스타를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반대로 이렇게 굉장히 이제 원색적으로 들어가지만 딱딱 떨어지고 있는 강렬하면서도 단색적으로 딱 들어가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서로 섞여 들어가면서 약간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함부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약간은 좀 앳되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림에 앳됨이 남아 있다는 느낌. 근데 그거는 이제 작가가 앳된 것이 아니라 이 표현 방식이 현재 이제 과도기신 것 같아요. 근데 두 개를 섞어 나가면서 안정적으로 풀어 나가기 이전에 약간 실험 단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약간 일시적인 그런 모습들인 것 같아서 이거는 확실히 제가 이거는 기성 작가급인데라고 느꼈는데 요거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굉장히 도발적인 표현들이 많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 부분 잘라내서 서로 다른 상반된 표현도 들어가고 위에는 그냥 검은색으로 덮어버린 듯 하지만 희미하게 지금도 보이고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그림자, 빛과 그림자, 보인과 보이지 않음, 원색과 원색이 아님, 이것들을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제 서로 다른 차원들을 계속 중첩을 시켜 나가고 그 사이를 이제 조금씩 비껴 나가면서 다른 차원들 간의 그 겹친 부분들도 요구들 지금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런 겹친처럼 작가만의 이제는 이제 서로 다른 화법들의 작법들의 이제 교차가 어우러지면서 작품을 상당히 풍미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기대되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걸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에서 확실히 좀 재밌었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네, 맨 처음에 소개드렸던 이 작품이 좀 버금가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요게 1순위, 그다음 2순위, 그다음 요게 이제 저는 3순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네, 요게 1순위였고 요게 1순위, 2순위, 그다음 아니다, 요게 2순위, 그다음 요게 3순위로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요 작품인데 요 작품도 상당히 재미있죠. 자,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로 2순위 정도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순위예요. 제가 뭐 아마추어인데 제가 뭐 감히 누군가를 선을 듣기엔 좀 그렇긴 한데, 자, 이것도 굉장히 작가만의 고유한 그 재료와 방식과 그리고 요 흐릿한 부분들의 처리들은 네, 오히려 이런 흐릿한 부분의 처리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이 요 작품만 이렇게 딱 남았으면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 흐릿함이 이 작가만의 고유한 경지를 나아가기 위한 그 준비 단계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네,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 색깔의 조화들도 그렇고 또 이렇게 잘라낸다는 표현들도 그렇고 요렇게 이제 튜브 같은 부분들을 살려낸다는 그 부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요 분들도 전부 다 키아포에서 보지 않을까. 장차 제가 감히 평가할 수 없는 경지로까지 나아가지 않을까. 요 분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같은 작가이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저는 상당히 재밌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표현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같은 이제 비슷한 요소들을 갖고 다르게 변주를 했다고 느끼는데 제가 좀 멍청해가지고 같은 작가인지 다른 작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되게 재밌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진짜 재밌더라고요. 네, 요것도 상당히 재밌었어요. 네, 이렇게 딱딱딱 들어가는가 과일 같은 모습들 더 나아가서 이번엔 일반적인 추상화와는 다르게 일부러 백색 여백 부분을 많이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 여백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오히려 그 여백을 살릴 줄 아는 조금 약간 남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선생님이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상당히 완성된 구도더라고요. 전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진짜 재밌다. 네. 다만 요렇게 작업하는 거는 제가 이전에 다른 이제 기성 작가 선생님들을 보면서 좀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지만 네, 뭐 아시아프나 이런 데서 좀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래도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조각품이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상당히 재밌죠. 네, 네, 이렇게 원형적으로 표현한 것도 상당히 재밌고 아까의 그 돌의 질감들을 그대로 살려낸과 동시에 예외적인 부분들을 섞어내는 작가만의 상당히 재밌는 아이디어가 또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약간 요거는 뒤에 부분들 보면 이제 사람이 서 있는 듯 하기도 하고 어떤 스토리를 중점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쓱 보고 그냥 말았는데 네, 그 부분을 좀 제가 알지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자, 요런 표현 방식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그쵸, 추상화 같기도 하고 약간 차가운 사각형 모양 추상화에서 예외적인 것들이 하나 딱 들어가니까 이건 되게 색다르다. 이 선생님만의 고유한 느낌인 것 같네. 네, 그래서 약간 이거는 이때까지 제가 보지 못한 부분이라서 추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요 그림 같은 경우도 저는 상당히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제가 이런 표현 방식을 다른 데서 많이 봤어요. 근데 조금은 요런 눈깔이 난다. 눈 모양도 그렇고 이 뒤에 요런 부분들이 약간은 혹시도 여기서 한 번만 더 이 선생님이라면 한 번 더 변주를 할 수 있거든요. 뭔가가 더 나오지 않을까? 그거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또 압도적인 경지에 오를 것 같아요. 그 전에 뭔가가 더 느껴질 것 같은데 뭔가가 더 한 단계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런 기존의 표현 방식들은 제가 동산방 화랑에서 그렇고 네, 이런 작품도 그렇고 어디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쪼개면 뭔가가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메모차 남겨놨던 것 같습니다. 자, 요것들로 상당히 재밌었어요. 요 위에 거랑 밑에 거 전부 다 되게 재밌었고 약간 이렇게 이제 추상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구상적이긴 하지만 저는 추상화라 생각하거든요. 이런 덩어리들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어떤 내면적 세계를 드러낸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좀 신선했어요. 이렇게 본 거를 제가 미술의 시간이 짧아가지고 많이 보지 못해서 더 신선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요것도 위에 것도 되게 재밌었고요. 그래서 요렇게랑 요렇게가 제가 좀 재밌다고 본 것 같아요. 요 표현들이 이런 약간 이제 풀의 풀잎을 변형한 듯하면서 또 과일 같기도 하고요. 네, 이런 덩어리들을 이제 막 연결지어는 요런 표현 방식들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제가 메모차 남겨두었습니다. 요 부분도 요 가운데 게 저는 조금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위에 거랑 아래 거는 약간은 조금 제 입장에서는 많이 반대하면서 약간 평이하다고 느꼈는데 요거는 좀 한번 쪼갠 것 같아요. 한번 변형을 시킨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는 듯 하면서도 그러나 잘 보면 또 추상화 같기도 하고요. 뭔가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한 그 애매모호함이 뭔가 저의 안에 있는 것들을 움직여서 메모차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 작품도 굉장히 저는 구도가 딱 잡혀있다고 느꼈거든요. 되게 안정적으로 구도가 딱 흘러가면서 딱 들어간 게 다른 작품들 나쁘지 않았는데 요거는 조금 되게 확실히 조금 굉장히 잡혀있는 딱 잡혀있는 듯한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설치 미술인데 와, 이것도 명작이었어요. 요 분도 계속해서 작업해 나가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 면상이 이제 흘러내리고 이 양초인데 양초가 이제 시시각각으로 흘러내리면서 중간에 이제 요걸 계속 쏴가지고 수많은 얼굴들이 여기에 이제 비춰지게 돼요. 우는 얼굴, 뭐 남자 얼굴, 여자 얼굴이 순서대로 빡빡빡 하면서 동시에 녹아내는 듯한 그 부분이 약간 불교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나 싶기도 한데 되게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계속함과 동시에 그 양초의 모양 또한 조금 더 작가만의 고유한 뭔가를 계속 단순히 이제 얼굴 모양이 아니라 또 뭔가를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그 양초가 녹아내린 그 이후의 모습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뭔가 고민을 하는 이 두 가지 부분만 추가가 되면은 또 이것도 이제 대가의 반열에 또 갈 수 있는 가는 길이지 않을까. 좀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메모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 작품도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이렇게 빠개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또 이분은 또 선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선들도 되게 재밌었고 제가 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왼쪽이긴 합니다. 이렇게 빠개버리는 이 느낌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약간 창문을 보는 듯한 느낌이기도 하고 일상과 비일상, 그림과 또 그림 아님
뭔가를 보고 있는데 내가 창문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혹은 그 창을 실제로는 창이 아니라 작품적인 장치이기도 한 그 애매모호함이, 그 모호함이 이 선생님 작품 전체에 거쳐서 좀 녹아내리는 그 느낌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이번 시간에는 루이스 더 뷰, 도안 갤러리에서 실시한 그 작품들에 대해서 아마추어인 제가 제멋대로 감상평을 남겨보았고요. 여러 가지 좀 압도적인 재능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콜드 리딩해야 돼가지고 제가 중간에 한번 소개해드린 그 누구지? 요 선생님 빼고는 제가 대화를 안 해봤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사실.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도 그냥 정말 진짜 콜드 리딩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해봤거든요. 약간 저는 또 그런 걸 선호하기도 하고, 또 미술은 현재 저희 이 기준에서는 객관적인 뭔가 기준이 나오지 않을까? 객관적인 미를 뭐 서열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작품이 더 좋다 나쁘다를 충분히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아마추어가 저 같은 미학이나 미래를 전공하지 않은 아마추어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떨까? 그것이 오히려 더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취지니까요. 네, 그냥 혹시 이 작품 제 방송을 작가분들이 보신다 하더라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아무도 모르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동영상은 좀 더 편안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